오늘 썸네일을 제가 왜 이렇게 정했냐면은 조금 제가 이 친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유명 인사기도 하고 제임스 세이파르트라고 미국의 이제 블룸버그라고 유명한 이제 그 경제 신문사가 있잖아. 그래서 그 블룸버그의 이제 유명한 애널리스트고 특히 암호화폐 쪽에 특히 비트코인 ETF 이제 애널리스트로 유명하죠. 캐나다 행사 갔다 같이 사진을 찍게 됐는데 발표하자마자 나오는 거를 제가 바로 낚아채가지고 어? 그래서 인사하고 한 10분 이야기 나눴고 그 다음에도 이제 행사에서 계속 지나가면서 이제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키가 제가 175인데 저보다 조금 더 크죠, 그죠? 그래서 한 180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78 정도 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그날은 이제 진행자로 또 나왔는데 이 친구를 제가 암호화폐 행사를 이제 해외에 있는 행사들도 자주 다녔고 국내에 있는 행사들도 많이 다녔는데 이 친구가 행사에 참석한 걸 제가 직접 참석한 걸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요번엔 또 와가지고 와 너무 저한테는 이제 이 친구가 뭐 슈퍼스타 같은 친구지. 그래서 같이 지금은 연락처도 교환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가끔 이제 안부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딱 보면은 딱 전형적인 독일 사람이야. 부모님이 아마 독일계일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트럼프도 부모님이 독일계입니다. 독일계. 독일에서 넘어온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미국으로. 그 다음에 트럼프 아버지가 있고 트럼프가 독일계입니다. 독일계. 그래서 트럼프가 키가 클 수도 있겠네. 전 세계에서 가장 평균 키가 큰 나라가 제가 네덜란드로 알고 있고 그 오른쪽이 바로 독일이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하고 독일 사람은 외모상으로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비슷해. 비슷한데 느낌이 약간 달라. 자, 이제 잠이 좀 깨는 것 같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뒤에 지나가시던 묘령의 여인이 한 분 이 사진에 찍히셨었네. 의도하지 않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참 순하고 착하게 생겼어. 그죠? 자, 제 소개는 이제 뭐 각자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제 작업 공간이고. 자, 오늘 기쁜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쭉쭉 넘어갈게요. 어저께 기준으로 제가 8개 종목의 코스피 종목 수익이 77%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더 올랐어. 그래서 지금 매일 기록을 경진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주식이 뭐 소위 말하는 코인보다 더 막 가격이 오르고 난리가 났죠 지금. 그리고 오늘은 보자. 오늘은 개인이 팔았네. 외국인이 1,700억 원 매수했고 개인은 2,000억 원 매도. 이렇게 돼 있고요. 최고 종목 수익률은 245% 유지하고 있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동일 기간에 코스피 평균 상승률이 한 15% 정도 됐거든요. 근데 코스피 860개 종목 중에서 무작위로 12개를 뽑아서 그 중에 8종목이 82%를 넘을 확률은 와 1조 분의 1이라고 챗 GPT가 답변해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난 체 좀 했습니다. 이거 뭐 8종목 평균 수익률이 82%를 달성할 확률 거의 제로다 이 말입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정직의 가치 뭐 회원 수익이 내용이 됐던 제가 글 올리는 게 만약에 수익률 같은 게 조작일 시 저는 10억 원 배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요 뉴스만 좀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뉴스를 많이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 저는
업무 성격상 뉴스를 하루 종일 끼고 보는 사람이지만 미국 공격 이틀 만에 휴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끝났어. 제가 어저께 라이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하고 이란은 너무 기울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또 올랐죠. 오늘 몇 퍼센트가 올랐냐? 2.96 거의 3%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뭐 휴전 영원히 지속될 거. 이건 뭐 봐야 알지. 일단은 지금 뭐 이란이 12시간 먼저 공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12시간 공격할 수 있고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휴전이 된다. 근데 순서를 이스라엘이 먼저 또 공격을 막 때려버리면 이란이 또 보복할 수 있으니까 이란 먼저 12시간 공격하고 겨루기 하는데 같이 때리는 게 아니고 이란 먼저 12시간 때리고 싶으면 뭐 때리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마음이고 그 다음에 12시간은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때려라. 희한하게 휴전이 됐어요. 이란은 또 웃긴 게 이제 텅 빈 미군 기지를 폭격을 한 다음에 사실상 항복했다. 수건 던진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특검 이건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 대통령이 또 나왔다가 잡혀 들어갔다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길로 참 많이 다녔었는데 이 길로 저기 뭐야 NBA 다닐 때 요 길로 딱 가가지고 이렇게 뒤로 성균관대로 넘어갔던 그때 가장 많이 다녔던 루트다. 자, 오늘의 주제 스테이블 코인. 뭐 짧게 말씀드리면 돈이 되는가. 이 주제를 왜 갖고 왔냐면 지금 주식이 워낙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주식 얘기 위주로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 이제 지인분들이 가장 많이 주신 질문. 스테이블 코인 이게 코인이 뭐냐? 이게 뭐 발행이 되면 뭐가 좋으냐? 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마우스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제가 그러면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화면 조정을 조금 해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짜잔. 여러분들의 우량아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이게 이 음악이 사실은 주로 오픈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드리려면 한 3시간은 해야 되는데 3시간은 너무 기니까 오늘 지금 9시 19분이죠. 그러면은 그래도 10시에는 끝낼 수 있도록 오늘은 한 30분 정도로 좀 짧게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질문을 중간중간에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기 채팅창에 인사해 주신 돌직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11사단님 반갑고요. 자, 스테이블 코인 말 그대로 이제 스테이블의 반대말은 뭐죠? unstable. 뭐 영어 발음할 때는 약간 재미삼아서 약간 혀를 굴릴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stable, unstable. 코인은 아시니까 안 쓰겠습니다. 스테이블이라는 말은 우리가 참 자주 쓰는 영어 단어죠. 안정화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안정환되어 있다. 쪼크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정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기준으로 보면 안정환되어 있다. 변동이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얘를
얘를 왜 발행하냐? 어디다 쓰려고 발행하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테더라는 회사가 있고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서클. 테더. 얘는 지금 버진 아일랜드인가 하여튼 무슨 다른 쪽에 이렇게 소속이 돼 있고 지금 엘살바도르인가 이제 본사가 가 있는데 원래 홍콩 쪽에서 시작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고 서클 얘가 2013년도에 설립이 됐지. 테더 설립 연도는 제가 이거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볼까. 서클은 제가 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챗GPT 이름 중에 테더는 1년 뒤네요. 2014년 설립. 원래 근데 테더는 원래 이름이 리얼코인이었네요. 리얼코인. 테더의 옛 이름 리얼코인. 2014년 11월에 개명을 했대. 그러니까 리얼코인이 테더가 됐는데 이건 몰라도 된다 이제. 테더만 알면 된다. 설명을 지금 이야기식으로 한번 쓱 자연스럽게 짜짜로니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서클. 우리가 서클하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동아리용 할 때 너 어디 서클 들었냐 할 때 서클이란 말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서클. 근데 얘가 발행하는 거는 뭐냐? USDT라고 합니다. 얘가 발행하는 거는 USDC라고 합니다. 자, 우리 눈치 빠른 우리 시청자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테더는 앞에가 테디벨리, 테드베어처럼 T잖아요. T.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T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서클은 앞에가 C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USDC가 된 거예요. 여기 색깔 다른 걸로 해줄까? 좀 헷갈리니까요. 이렇게 T, USDT. 그 다음에 여기는 USDC. 자, 그럼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일단은 짜짜로니 쭉 따라오셔야 돼요. 가장 쉽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저도. 자, 그러면 우리가 외국 거래소 이런 데 보면 그 비트코인을 살 때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비트코인을 예를 들게요. BTC, USDC 마켓이 있고 BTC, 잘못했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멍청아. 자, BTC 저한테 멍청한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멍청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있잖아요. 이제 강조 TC. 이게 무슨 의미냐면 USDT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BTC dash, 우리가 이걸 dash라고 그러죠. dash는 DASH. dash. 옛날에 dash라는 노래에도 막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dash 이 의미는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USDC를 가지고 BTC를 매수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종목명이 이거예요. 이게 종목명이야. 그럼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겠어? 응용 동작. ETC USDC 이거는 이더리움의 경우는 ETC USD 또 틀렸네 이 멍청이. 나 진짜 잠이 들겠어. 자, USD 지우개를 바꿔야지. USDT 그 다음에 USDC 여기 이렇게 또 그러면 얘는 이더리움 종목인데 다른 종목이 되는 거예요. 왜?
USDT라고 써 있는 거를 가지고 얘를 매수하면 이더리움이 매수가 되는 거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원래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아주 자연스럽게 짰죠. 좋아. 자연스럽고 좋아. 아주 좋아. 자, 그러면 아까 예를 들게요. BTC로 다시 예를 들게요. BTC. BTC를 USDT가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이제 1번 종목이라고 할게요. 이제 헷갈리니까 2번 종목 BTC USDC라고 되어 있을 때 얘를 그럼 이제 매도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 매도. 그때 어떻게 되냐면 거래소마다 조금 다르겠는데 대부분은 이게 돼요. 뭐냐면 살 때는 이렇게 샀는데 대부분 매도하면 얘로 매도가 되는데 얘로 매도할 때 얘로 매도가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 그 옵션을 줄 수가 있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USDT하고 USDC는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다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얘는 테더다 테더.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얘를 근데 뭐라고 부르지? 얘는 서클이라고 부르진 않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냥 USDC라고 부르거든. 요건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별칭을 불렀던 것 같지 않은데 그냥 헷갈리니까 테더 이거 없앨게요. 다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USDT, USDC 이렇게 불러요 그냥. 자, 그리고 다른 거래소 내 지갑 같은 거로 전송할 때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USDT를 갖고 있는데 전송할 때는 뭐 옵션에서 변경을 해주면 이거를 뭐 예를 들면 USDC로도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 돼. 그 대신에 이렇게 할 때 거래소는 뭘 받냐? 수수료를 받는다. 거래소 또는 지갑은 수수료를 받아요. 왜 받겠어요? 우리가 환전하듯이 USDC에서 USDC로 바꿔주고 할 때 수수료를 약간 받는다. 그게 이제 거래소와 이 지갑 업체의 이제 수익 모델이기도 하겠죠. 자, 요까지 자 이해 잘 하셨나 한번 체크해 볼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또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니까 제 주 시청자층이 제 나이 평균 기준으로 나뉘더라고. 아이고 35세에서 65세가 주 청취자이므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조금 젊은 분들은 이해해 주세요. 왜 이렇게 좀 천천히 하나 하실 수 있는데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싹 지우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응용 동작을 나가 볼게요. 자, CBDC가 있고요. 요건 영어로 쓸게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자, CBDC는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잠시만요. CBDC는 이제 이거 풀네임을 한번 적어 볼게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이제 커런시. 그래서 앞자만 따가지고 CBDC 그러니까 뭐예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통화라는 뜻이죠. 통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는 거야. 그러면 디지털 커런시가 한 가지가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완전 국가가 이제 통제를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발행 주체가 여러 군데가 될 수 있고, 발행 주체가 일단 민간이다. 민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곳에서 발행 가능. 그러니까 얘는 조금 이제 자본주의에 좀 가까운 느낌이 들고, 이쪽은 색깔도 또 공교롭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냐? 이렇게 이거는 약간 이제 사회주의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아마 중국이 도입을 한다 그러면 중국은 거의 100% CBDC 도입을 할 거고. 자, 근데 이게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원래 이제 미국 있잖아요. 미국이 몇 년 전만 해도 CBDC를 발행할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선회를 했어. CBDC 안 합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되면서 더 확정이 져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신 그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상원은 통과를 했고 이제 하원을 남겨두고 있다. 하원. 여기는 통과, 여기는 아직 기다려. 근데 보통 상원에서 통과된 법이 하원에서 이제 통과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지금 그 공화당 의석수가 220이고 민주당이 214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도 공화당이 많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이 되게 이제 높다. 하원 의석수 한번 다시 물어볼까?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 의석수. 틀리면 이건 안 되니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틀렸다. 조금 잘못 외우고 있었네. 자, 공화당은 220석이 맞아요. 민주당은 2개 뺄게 212석이네요. 공화당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진도가 아주 빠르고 좋다. 아주 기본적인 거긴 한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지금 발행 규모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현재 발행 규모는 274 빌리언 달러. 이제 이게 하나로 하면은 336조 원 정도 됩니다. 자, 참고로 자, 오늘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질문 받고 대답 제대로 못해서 오늘 망신당했는데, 우리나라 25년 한 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한 해 예산은 제 기억으로 67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규모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한 절반 정도 된다. 딱 그렇게 되네.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여기다 이걸 써야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규모는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이지만 지금은 얘가 앞으로 이제 한 10배 이상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실 거예요. 지금 뭐 어렵게 설명 안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최근에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테더하고 테더는 2013년, 그다음에 서클, 아 순서 잘못했다. 얘는 2014년, 서클이 2013년에 설립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미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최근 회사가 맞긴 맞지만 최근 설립 회사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이 회사들이 되게 부침이 많이 있었어요. 둘 다 망할 뻔했어요. 막 파산할 뻔했어. 파산할 뻔.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회사들이 지금 다시 어, 부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설명이 어느 길로 지금 잡아야 되나 제가 약간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은 자, 얘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공격을 많이 받았던 포인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생명이 뭐예요? 얘의 핵심 생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스테이블이야. 스테이블. 가격이 스테이블해야 돼. 가격 안정. 그래야지 디지털 통화로 가치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막 이렇게 막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돼. 이걸 플럭추에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유지가 돼야 돼. 안정적이어야 돼. 근데 얘 가장 이제 공격을 받았던 포인트가 이 가격의 안정도 있지만 담보가 중요했던 거예요. 담보. 그래서 이 담보를 보통 달러로 했었는데 달러도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달러가 왔다 갔다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안정에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업체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특히 서클 같은 데 경우에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국채 수익률은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얘를 매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왜 지니어스 법을 통과를 시켜줬냐 하면 법안을 만들고 입법을 해서 지금 일단 상원 통과를 시켜줬냐 하면 지금 미국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부채는 증가, 지금 뭐 난리가 났지. 근데 미국 부채가 증가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걸 통제를 하려면 국채를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엔 있잖아. 예전에는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엄청 매입을 많이 해줬어요. 벌써 20년 전부터. 근데 중국이 요즘 매입을 잘 안 해. 인기가 없어졌어, 미국 국채가. 근데 어이구, 이거 보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이 업체가 완전 귀요미야, 귀요미. 왜? 이 사람들이 이 업체가 미국 부채를 사는 게 아니고 미국 국채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었던 거야.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있었어, 용. 그래서 다음 장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이 스테이블 코인 업체를 이렇게 잘 배경을 만들어 주면 되잖아. 그래서 해준 게 니네들이 뭐 10 빌리언 달러, 10 빌리언 달러면은 뭐 얼마 정도 될까? 13.6조 원 정도 되겠다. 환율이 1360원이니까. 이거를 발행할 때마다 이제 정부에 이제 신고를 하고 뭐 이런 규제 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정부가 배경을 만들고 법안 이름도 예쁘게 아주 지니어스. 니네는 천재들이야. 아주 귀여워. 이 귀요미들. 아유 귀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시키지도 않은 짓을 정부 입장에서 시키지도 않은 짓을 너무 이쁘게 하니까 지니어스법이라고 이름도 이쁘게 만들어갖고 멍석을 깔아주었다. 멍석을 멍석이라고 하지 맙시다. 멍석이라보다 레드 카펫을 확 깔아준 거예요. 카펫을 깔아주었다. 그래서 졸지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이제 서클이 애국자 같은 회사가 된 거야.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테더는 약간 좀 홍콩에서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 주권이라고 얘기할까? 이것도 야 서클을 확실히 밀어주게 되겠는데 이거 얘는 이제 홍콩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기반이 홍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 US 아까 DT라 그랬죠? 얘는 USDC라 그랬잖아. 미국이 어차피 이 민간 업체지만 USDC가 주도권을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의 패권을 가져가게 되는 것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어주게 됐고 얘가 원래 서클이 상장이 안 돼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10일 전, 한 보름 전에 상장이 돼가지고 공모가는 30인데 69달러에 시작을 해서 아유 어저께 얼마에 끝났나 한번 볼까. 계속 올라가지고 이놈도 서클이 263달러가 됐네. 서클이 지금 263달러가 됐으니까 한 4배 정도 오른 거예요. 4배 상승. 법안이 통과되고 이게 맞물리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정부 얘네들도 미리 이 정보를 주고 뭐 이래가지고 좀 짜고 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죠 이제? 자 한 템포 쉬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이게 참 그런데 제가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이제 재미없으실까봐 정석대로 설명하면 너무 재미없으실까봐 정부가 아닌 아유 또 말 길어진다. 자 커피 한 잔 마시고 까불지 말고 겸손해야지 사람이 겸손해야지. 배경이 너무 어렵다요 돌직구님. 네 뭐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차피 저는 여러분들 얼굴도 몰라. 여러분들은 내 얼굴 알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뚱뚱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난 여러분들이 뚱뚱한지 홀쭉한지 뭐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편하게 질문해도 된다고 나한테. 잠시 한 타임 쉬어가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셨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질문을 해주면 그 꼭지를 잡아서 제가 딱 풀어나가기 또 좋은 찬스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축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요까지만 설명하고 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해야자. 안 그러면 이거 3시간 해야 돼 진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게요. 이제 SC라고 쓸게요.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속에서 뭐가 이렇게 역류성 10도염 비슷하게 뭐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증상이 지금 살짝 발생해가지고 살짝 당황했는데 잠깐만요.
자, 미국 달러 있잖아요. 달러가 그 전 세계 통화들 중에서 사용률이 몇 퍼센트냐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58% 정도 됩니다. 달러가. 매우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로. 이게 한 2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엔화요, 엔화. 엔화가 우리가 엔화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레벨이 달라. 이런 면에서는. 자, 그럼 달러 1등, 유로 2등, 엔화 4등.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 빵 파운드 말고 이게 한 5%쯤 됩니다. 예전에 파운드가 더 높았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이렇게 되는데, 자 7등이 어디냐면 중국 위안이야. 위안. 중국이 땅덩이가 그렇게 커도 한 2.2%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통화 사용 비중이. 그 다음에 이게 유로 하니까 제가 그 갑자기 그룹 옛날에 카운트다운. 이 그룹 이름이 뭐였지? 파인. 제 비서 코파일럿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챗GPT라고 안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걸 코파일럿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옆에 이제 부조종사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에 보면은 여기 있을 걸. 이게 코파일럿이야.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얘가 여러분 의사랑 상관없이 이게 설치가 돼 있다고. 안녕하세요. 코파일럿입니다. 여러분의 AI 컴패니언입니다. 좀 웃겨보려고 이렇게 읽어봤고요. 저는 이걸 아직은 전혀 쓰진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설치가 돼 있어. 그리고 삭제를 해도 잘 안 돼. 이게 참 오래된 기억인데 어설프게 맞았네. 이게 유로가 아니고 이 파이널 카운트다운의 그룹이 유럽이었어. 이름이 유럽. 그 노래 아시죠? 빔 삐리빔빔 삐리비삐빔 파이널 카운트다운 삐리비삐. 이 노래 아시죠? 근데 유로 하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 이 노래가 스웨덴의 록밴드였네. 스웨덴. 영국이 아니고. 파이널 카운트다운 1986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또 삼천포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서울로. 삼천포가 아니고 그게 삼천포가 유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기차가 길이 뭐 하여튼 뭐 일로 뭐 그래서 했대는데. 자 그러면 7인데 원화는 얼마냐 그러면. 자 원화는 0.2% 올시다. 거의 존재감이 부재하올시다.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요거는 챗GPT 찬스를 한번 쓸게요. 제 부조종사한테. 자 대한민국 GDP는 전 세계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자, 제 부조종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신가요? 잠깐만. 자, 저는 사실은 한 2%에서 3% 생각했는데 물어보니 1.6%예요. GDP는. 그리고 이제 GDP하고 GNP의 차이는 아시겠지? 설마 이것도 모르진 않겠지? 자, GNP는 D가 domestic이란 뜻이잖아요. 국내 총생산이야.
이거 상식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를까봐. GNP는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우리나라 땅덩이 이렇게 중에서 여기서 생산된 거니까 외국인 포함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거면 다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10% 생산하고 토쟁이들이 90% 해도 이거 다 GDP에 들어간다고. 근데 얘는 외국인은 제외야. 그러니까 오로지 한국인이 생성한 거. 근데 사실 GDP하고 GNP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상식적인 3.4로 좀 합법적으로 잠깐 빠졌었고요. 자, 그러면 이게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갭이 있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는 1.6% 정도로 전 세계 비중이 경제 규모가 1.6%나 차지하고 있는데 원화는 0.2%밖에 안 돼. 이 갭이 꽤 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또 2% 이렇게 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자,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하고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점유율이 58%나 되니까 이게 쓰일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많은 반면에 지금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거 사실 거의 뭐 좀 짧게 말하면 거의 망한다 이거.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제3국 입장에서 만약에 뭐 많이 쓰는 데가 환율 통화 가치가 불안전한 뭐 아르헨티나 뭐 터키 이런 데서 쓴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아르헨티나나 터키 사람 같으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시겠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시겠어요? 그렇다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판다고 해서 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살 때는 100을 주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살 때는 10을 더 얹어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망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 이슈는 많이 되지만 상당히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도 하시고 다 좋은데 너무 장밋빛 환상을 갖지 않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보셔야 된단 말이야. 냉정하게. 냉정과 열정 사이 뭐 이런 것처럼. 자, 이제 오늘의 드디어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 이게 내가 경제관념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기도 한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무지한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면에서 무지한 경우가 많냐면 수익 모델, 프라핏 마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영국이 아니고 미국 쪽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니까 미국식 영어를 써서 영국식 발음으로 얘기하면 프로핏 모델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웃기자고 하면 이건 미국식이니까 프라핏 마덜, 슈퍼 마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수익 모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아까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자,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드립니다.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대표야, 업체 대표야. 스테이블 코인을 100억 원을 발행을 했어요.
자, 이거를 사람들한테 운이 좋게도 한 80억 원 어치 판매가 됐다고 칠게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80억 원이 이 스테이블 코인 업체의 매출일까요? 매출이다. 매출 아니다. 자, 매출일까요? 매출이 아닐까요?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매출이기도 하지만 매출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폴리곤님 안녕하세요. 그 위에 광뱅님도 오셨었구나. 돌직구 11사단 광뱅 폴리곤. 광뱅을 보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더리 뱅뱅 뭐 이런 거 생각나네. 매출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100억 원어치를 발행을 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뭔가 담보를 이제 잡고서 발행했다고 칩시다. 이 80억 원은 언제든 고객이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스테이블 코인을 여기다 매도를 하면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아니고 이 80억 원을 갖고 뭔가 이걸 갖다 다른 데다가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떤 뭐 자동차 업체에 스테이블 코인을 뭐 하기로 했어. 그때 수수료 같은 걸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매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바로 그냥 쐐기를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자, G마켓이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쇼핑몰. 쇼핑몰 하면 나는 왜 이렇게 딱 처음 드는 얘가 G마켓이 생각이 나지? 자, 여기서 만약에 그 상품을 갖다가 한 100억 원어치 팔아주잖아요. 이건 매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구매하는 제품을 100억 원이다 하면 매출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업체에다가 이제 그 제품을 올린 업체, 여기가 판매한 금액은 100억이라도 100억이니까 너무 크니까 안 와닿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게 매출이 아니라고요. 매출이 아니고요. 10만 원을 판매했을 때 이 업체가 만약에 원가가 5만 원이야. 그럼 여기 이제 5만 원이 마진이잖아요. 그러면은 G마켓은 어떤 식으로 하냐? 당신네들이 요 판매한 뭐 기준을 잡는 거에 따라 다른데 어찌됐건 간에 이건 좀 갑자기 좀 헷갈린데 하여튼 다시 정리하면 이 10만 원은 아니고 이거를 팔았을 때 그 판매하고 이문이 남은 금액이 있어요. 이 업체가. 그게 만약에 이제 5 하면 좀 헷갈리니까 7, 3이라고 합시다. 그럼 3만 원이 있어. 그럼 이 중에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가져가. 누가? G마켓이. 그러면 이 매출이 100억 원이 아니고 여기서 수수료를 만약에 여기 마진 30억 원에서 몇 프로 한 7% 뗀다. 그래서 보통 이 100억 원이 아니고 한 7억 원 정도가 G마켓에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치가 똑같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야. 이 100억 원이 매출이 아니라고. 이걸 매출로 잡으면 G마켓은 세금 내다 그냥 끝날걸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왜 스테이블 코인이 대단할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냐면 이걸 잘 몰라서 착각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100억 원을 발행하면 그 중에 이제 80억 원을 팔았다 치면 야, 이게 매출이네라고 생각하니까 심각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경제 머저리가 된다고. 경제 머저리. 제가 신조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늘부터 유행시키겠습니다. 경제 팔푼이 이러면 좀 그러니까 경제 머저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제 머저리가 진짜 많아요. 경제 멍청이 그러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갖고 경제 머저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 머저리가 되면 아니 되시겠다. 이렇게 되면 아니 되시겠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별로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야. 아니다. 근데 이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업체 발행 기준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준, 발행사 기준. 이거를 담보를 50억 원으로 해놨다가 이걸 5억 원으로 낮춰줬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게 우려가 되냐면요. 50억 정도가 아니고 5억 원이 되면은 우리 하는 말로 게나 소나 발행 그리고 대충 돈만 받고 먹튀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이게 사기를 치고. 저는 이게 법안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앞날이 지금 이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는 이제 시작이고 그리 밝지는 않다.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QST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한다는데 뭐가 유망하냐. 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유망한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일단 요 업체가 좀 있을 수 있고 발행 업체.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스테이블 코인 그 수혜 업종이라 그럴까? 그게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 개발세발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안 업체. 그 다음에 요 발행 업체를 도와주는 또 예를 들면 테크 업체. 업체. 뭐 대충 이제 1, 2, 3, 4, 그 다음에 5번째 기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발행업체는 나중에 뭐 은행 같은 데가 발행을 하면 거기도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자,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개념은 뭐냐면 오늘 제가 다른 영상도 올려놨지만 이거예요.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되겠고요. 이제 바이낸스도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업비트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암호화폐 투자는 업비트만 하셔야 돼요. 빗썸하고 코인원한테는 죄송한데 여기는 하지 마. 여기는 하지 말란 지 벌써 3년 넘었어. 왜? 업비트가 거래량의 거의 80, 뭐 3%, 85% 점유하기 때문에 빗썸 코인은 제가 안 좋다고 진짜 한 40분 얘기했고 자, 제가 주요하게 지금 보는 거는 지금 코스피가 먼저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암호화폐가 완전 개발세발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비트하고 나머지 알트코인이 있거든. 근데 비트 말고 알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되게 매력적이고 저평가된 게 많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동기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오르고 그랬어요. 지금 많이 발행되고 있어. 얘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제 오를 확률이 높아지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갖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서클은 좀 특이한 게 서클에서 발행하는 거에 수수료 50%를 또 코인베이스가 가져가요. 뭐 특이한 구조로 돼 있어. 수수료 매장 비슷하게. 자,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비트코인 제한 건 다 알트코인이야.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이야. 그러면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스물스물 지금 덩치가 요만했던 게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결국은 하반기 빠르면 7, 8월 비트코인은 이미 좀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은 이미 좀 많이 오른데 이만큼 오른 데 비해서 알트코인은 지금 뭐 요만큼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이렇게 수혜 업종 같은 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관련주가 오른 거는, 관련주 상승은 사실은 이제 그냥 기대감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거품이 많다고요. 버블 거품이 많다. 그럼 실질적으로 요런 데로 사람들이 눈이 쏠리고 있죠 지금은.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 이걸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야. 제가 뭐라 그랬어? 비트코인 비코 현물 ETF는 나스닥으로 자금이 흘러갔다 그랬잖아. 이더 현물 ETF도.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규모가 400조 원인가 그랬으면 이더가 한 40조 원 정도 돼요. 10%밖에 안 돼. 이더는 힘을 많이 못 썼어.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이더가 힘을 못 쓴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건 나스닥이란 말이야. 나스닥으로 돈이 들어갔다고. 나스닥은 뭐야? 증권시장이잖아. 증권시장. 근데 여기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거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업비트로 특히 업비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 상용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금 일로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업비트에서 상승이 펌핑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코인베이스도 이제 지금은 잡거래소처럼 됐지만 옛날엔 좋은 종목만 상장시켰는데,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 5분 이내에 마무리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강의 점수를 주신다면 전 잠깐 저기 해우소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점수를 좀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100점 만점으로 뭐 120점 이렇게 주지마. 그거는 영혼 없는 짓이야. 자, 다시 복귀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보는 거는요, 그 주식이 NXT 이제 거래소가 오픈을 했죠. 저녁 때까지 거래할 수 있잖아. 이게 뉴스에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거래 대금이 꽤 많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이제 중장기 예측입니다. 현재와 이제 하반기 예측을 하자면 이거는 제가 예상한 거보다 조금 틀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냐. 자, 주식 시장이 있고 지금 코인 시장이 있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자꾸 코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주식 NXT 그 야간 개장을 시작을 했냐면, 롯데월드, 에버랜드 야간 개장하는 것처럼, 아니 이게 주식 시장하고 코인 시장하고 거래 대금이, 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을 막 추월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이걸 만들어 준 거야. 울며 겨자 먹기로. 야, 안 되겠다. 야간 개장 우리도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는데 주식 시장은 그거 뭐 9시에 시작해 갖고 3시 반. 그럼 6시간 30분. 안 돼. 안 되겠다. 우리도 야간 개장 해 주자. 그래서 이게 자금이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유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코인 시장이 지금 쪼그라든 면이 있거든. 자,
근데 지금 코스피 시장이 좋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계속 코스피를 살 수는 없잖아. 지금 코스피가 1등이잖아. 그럼 이 자금들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하반기 때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이렇게 노래가 있잖아. 앞에 가사를 좀 까먹었는데 이제 대학교 때 이 노래 유행했었어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또 하반기에는 코인 시장 쪽으로 자금이 또 무빙 할 수 있다. 무빙. 그 조인성 나오는 무빙 재밌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시장을 예측할 때는 오늘 많이 좋은 거 많이 말씀드린다. 중장기 시장 예측. 결국 뭘 봐야 된다? Money flow. 자금의 흐름. 자, 그래서 제가 하반기 유망 시장 뭐로 압축했죠 그때? 1번 코스피도 일단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알트 시즌이 올 것이다. 알트 시즌. 좋게 말해서 알트 시즌이지. 알트. 불장해요. 이게 옛날에 슈퍼주니어드만 슈퍼주니어. 자, 그리고 점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돌직구님 90점, 11사단님 후하신의 100점, 광뱅 95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등상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좀 점수를 후하게 주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단은 그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와 오늘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에 많이 쓸 거냐 이 말씀 제가 왜 많이 안 들은 줄 알아요? 어디에 쓰일지 저는 이제 상상을 하지만 그게 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해. 아직 멀었다고요. 아직 멀었다고. 갈 길이 멀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갈 길이 아직 멀다. 너무나 멀다. 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가장 싫어하는 회사는 일단 신용카드사, 은행. 여기서 많이 반발도 할 거고.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 또 CBDC 입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저는 지금 현 정부가 왜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서두르는지 조금 느껴지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전체 공개 방송에서 말하면 잡혀갈 것 같다. 이건 아마 전체 공개 방송에서 말 못할 것 같다. 이거는 제가 그 유료로 운영하는 데서 말씀을 폐쇄적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저 전체 공개 방송에서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저 잡아가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질문 받을 동안 셀프 광고 타임 잠깐 갖겠습니다. 자, 누구도 광고를 안 해주기 때문에 셀프로 광고를 해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저를 굳이 필 필요는 없지. 자, 큐에스트의 디지털 자산 투자 꼭 읽어보시고요. 주식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요거 한 3번만 읽으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특히. 자, 그 다음에 큐에스트 투자 인사이트 네이버 49,000원인데 30% 할인 쿠폰이 발행이 되면서 자, 홈쇼핑처럼 소개하면 월 34,300원, 월 34,3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달은. 그리고 그 다음엔 49,000원인데 또 이렇게 뭐 또 이탈하려고 그러면 또 할인 쿠폰이 좀 나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무료로도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유료로 꼭 결제 안 하시더라도 무료로 매일 좀 읽어보세요.